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0일 카나가와에서 21명, 도쿄 5명, 오사카 3명의 감염 발표 등 총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6,433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7,14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오사카 5명, 도쿄 3명, 카나가와 토야마, 군마 각각 1명 이렇게 총 11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784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79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대에서 80대까지 남녀 총 5명의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5명 전원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는 3명으로 밝혀져 누적 사망자는 247명입니다. 이로 인해 11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밑돌았으며 17일과 19일에 이어 긴급사태 선언 이후 가장 적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금일 긴급사태 연장에 대해 2차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특별경계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자체의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일주일간 신규 감염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5명 이하인데요. 8개 지자체 중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칸사이권의 오사카, 교토, 효고, 세 지역과 수도권의 치바와 사이타마 이렇게 5지역입니다. 한편 도쿄, 카나가와와 홋카이도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東京都を例にとって言えば、3月上旬から中旬の感染者が急激に増加したその直前のレベルに戻っております。 정부 자문위원회 오미시게루 회장에 의하면 도쿄를 예로 들면 3월 초중순에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직전의 레벨로 되돌아갔다고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주간 10만 명당 0.5명의 신규 감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구 1,400만 명의 도쿄의 경우 한 주간 70명 이하로 확진자가 발생해야 하나 최근 일주일 합계는 78명이 됩니다. 수도권의 4지역과 칸사이권의 3지역은 사람의 이동 등 연계가 강하므로 권역별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도쿄와 카나가와가 속해 있는 수도권과 홋카이도 이렇게 5개 도시는 해제가 보류될 것으로 전망되며 칸사이권의 오사카, 교토, 효고는 금일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정부는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대책본부에서 선언을 해제할지 정식으로 결정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코로나19보다 더 뜨겁게 일본 열도를 달구고 있는 주제죠. 바로 검찰관 정년 연장에 대한 검찰청법 개정안인데요.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쿠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입니다. 쿠로카와 검사장은 아베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고 법까지 개정하여 검사총장에 앉히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 쿠로카와 검사장이 내기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간지 주간 문춘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자제가 이어지는 중 쿠로카와 씨가 산케이 신문 기자 2명과 전직 아사히 신문 기자와 내기 마작을 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법무검찰 당국은 쿠로카와 씨에게서 사실관계 확인 등 내부조사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사실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코멘트는 삼가겠다. 조만간 법무성에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직접적인 답은 하지 않았으며 도쿄고검에서도 코멘트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는 강한 질책이 여야에서 이어졌습니다. 쿠로카와 검사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21일 저녁까지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법무성 측은 쿠로카와 씨의 정년 연장에 대해 쿠로카와 씨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결정한 일이라고 외쳐왔는데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자숙이 한창일 때 이런 무리를 일으켰네요. 이번 일로 이런 인물의 정년을 연장시켜준 아베 정권에 대해서도 비난의 여론이 금세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고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아직도 배포가 다 되지 않은 아베노마스크 소식입니다. 아베노마스크를 두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마스크의 부족해서와 가격 하락도 아베노마스크 덕분이라고 자평하였습니다. 2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마스크의 배포 등으로 수요가 억제된 결과 매장의 제품 부족 상황이 꾸준히 개선되었고 상승된 마스크 가격에도 반전의 조짐이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자들이 해당 발언에 대해 근거를 묻자 가게에 마스크가 들어와 팔리기 시작하지 않았나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며
나머지 배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전달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18일 시점 아베노마스크는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등 13도도부현에서 약 1,450만 장이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당초 배포계획 발표 시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포한다고 하였는데요. 한편 아베 총리의 고향인 야마구치현은 아직 언제 마스크가 도착할지 모른다는 전망 가운데 슈퍼마켓 등에서 이미 마스크가 구입 매수 제한 없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기부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마스크의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마구치현의 한 주민은 이제 와서 도착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막는 미즈기화 대책의 강화로 4월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수는 전년 동월보다 99.9% 감소한 2,90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소폭은 지난 3월 93.0%보다 더 확대되면서 현재 조사 방법을 시작한 1964년 1월 이후 최대를 경신했다고 관광청은 20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월부터 입국 제한 대상을 넓혔으며 한국과 중국 외에도 3월부터는 유럽과 미국, 동남아 등으로 감염이 확대되어 전 세계에서 사람의 입국을 제한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출국자도 급감하였습니다. 4월은 전년 동월 대비 99.8% 줄어든 3,900명으로 3월 85.9% 감소해서 하락폭이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 정세의 변화에 따른 경제 분석을 하는 중부권 사회경제연구소는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2020년도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산을 발표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유행 팬데믹의 수습이 올해 말로 미뤄질 최악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대 301.5만 명이 실업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취업자 수 감소율은 4.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리먼 쇼크 뒤에 2009년도에 1.5%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019년도 평균 완전 실업률은 2.4%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 전에는 일본의 고용 여건이 최상이었으나 생활이 공공한 사람이 급증하는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2회 코시엔구장에서 열리는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로 알려진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결국 올해는 열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고교 야구 연맹은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여름에 제102회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및 지방대회를 중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맹에 따르면 현에 걸친 이동과 장기 투숙에 따른 전국 선수권, 사전의 지방대회에서 선수들의 감염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장기간 휴교와 여름방학이 단축되어 지방대회로 인한 학업의 지장 및 대표학교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여름 코시엔의 중단은 1918년 쌀소동과 1941년 태평양 전쟁 이후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정말 일본 고교 야구 선수들에겐 꿈의 무대일 텐데 대회가 무산이 되어서 개인적으로도 아쉽습니다. 19일 기사에 10,000명 이상이 개최 중지 반대에 대한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개최가 가능할 것 같은 신락 같은 희망이 보였었는데 연맹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하였나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은 20일 미쓰비시 UFJ 점포수를 2023년 말까지 300점포로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도 말에 515점포와 비교해서 40%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은 20%의 감소였으나 1년 전 35% 감소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국내 업무의 수익력 저하, 방문자 수의 감소 등을 바탕으로 삭감폭을 더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 앱의 기능을 더욱 충실하게 하여 인터넷 뱅킹의 이용자를 늘리고 운영 경비가 드는 점포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20일 나고야시 미나토구의 맨션에서 인질극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10분경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칼을 가지고 집에 남아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경찰이 출동하여 오후 5시 20분경 칼을 가지고 인질극을 벌이던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신고자의 아들로 방 안에 어머니와 같이 있었으나 어머니의 부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아버지와 트러블이 있은 후 칼을 들고 나왔으며 경찰이 당시의 상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같은 날 도쿄 오오타구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경시청에 따르면 시나가와구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통보가 있어 달려온 경찰관이 여성에게 질문을 하였고 이에 여성은 차를 타고 도주하였습니다. 경찰이 해당 차량을 추적하던 중 운전자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으나 현장 근처의 맨션에서 신호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시청은 해당 사건을 뺑소니 사건이라고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